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손정도 목사의 생애를 조명해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민족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 가운데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일본 강제동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3.1운동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맞은 올해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도 많은데요. 손정도 목사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독실한 신앙으로 애국혼을 불태웠던 손 목사의 특별한 삶과 신앙을 소개합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목회자이자 선교사, 애국지사로 활동한 손정도 목사. 상해 임시정부 의장을 지내며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지만 손 목사는 그 업적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정동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며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음에도 3년 만인 1918년 돌연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독립운동에 가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 목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도탄에 빠진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거하고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은 사랑하려면 결국 죽을 줄 알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면 죽을 것이라 하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손정도 목사님으로서 사랑의 설교를 하는 그 사람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따라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아닌가. 3.1운동 직전 중국 상해로 건너간 손 목사는 국내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상해 중심으로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장으로 의용단 등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를 설립하고 도산 안창호와 백범 김구, 몽양 여운영 등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민족 사랑이다. 손정도 목사의 비문에 새겨진 이 글귀는 민족 해방을 위해 헌신한 손정도 목사의 신앙적 소신이 얼마나 결연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손정도 목사의 삶과 목회의 주된 철학은 걸레 정신이었습니다. 걸레가 자기를 더럽히면서 남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손 목사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는 이러한 손 목사의 섬김과 화합의 리더십을 한국교회가 신앙유산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정도 목사님께서는 그 걸레 정신에 의해서 자기가 썩어서 미랄 정신, 그리고 봉사와 희생, 예수님의 발닦음의 정신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의 신앙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명원 장로는 손정도 목사의 철학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손 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을 보인다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은 올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국가적 위기로 어려운 이때 한반도 평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6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광복 74주년 기념 감사 예배는 온 성도들이 나라의 민족 번영과 한반도 통일,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권태진 목사는 과거 우리나라의 해방은 민족의 신앙적 양심과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며 광복 74주년과 건국 71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제2차 비상특별기도회도 진행 중입니다. 기도회는 오는 9월 2일까지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엔 한일 시민단체를 비롯해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강제동원 사죄하라란 피켓을 들고 일본의 사죄와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연대한 가운데 이춘식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시민들에게 감사하단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도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4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며 일본 측의 사죄를 듣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투쟁 중입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해 인간 통제, 감시 사회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공항 면세점들이 비닐 포장재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주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30여 년 전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해 노숙인과 장애인, 독거노인을 섬기고 있는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를 만났습니다. 한일 관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이어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국내법적인 조치일 뿐 맞대응은 아니란 입장이지만 양국의 긴장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뼈아픈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연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평화 경제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국가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과 종교뿐 아니라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얼굴인식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기술력을 발판으로 삼아 2020년까지 모든 중국인을 대상으로 정부 행정정보와 연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을 둘러싼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파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항에서 배출되는 비닐 폐기물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하루 평균 4에서 5톤에 달합니다. 해외여행 성수기엔 10톤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액체류 면세품을 보안봉투에 담아야 하는 항공안전 규정 때문인 것도 있지만 폐기물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탓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공항 자체는 국토교통부 관할인데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이다 보니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근 국회에서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판매 대금을 징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보다 종합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기록된 광복절의 의미입니다. 올해로 74주년, 여느 해보다 광복절을 맞는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의 자세,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애국심을 겨냥한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백색 국가 배제 등 일본 수출 규제에 직면한 만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렌드는 일본산 안마의자를 쓰는 고객이 바디프렌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8.15 보상운동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속옷 전문기업 좋은 사람들은 14일부터 이틀간 전국 70여 개 매장에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은행권도 광복절을 맞이해 3.1%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는 등 애국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서비스업 위주로 30만 명가량 늘었지만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 일자리에는 찬바람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 4천 명 줄면서 16개월째 감소했습니다. 4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 9천 명 줄어들었고 고용률도 78.3%로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45개월째 뒷걸음질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1월에서 7월 전 세계에서 홍역이 발병한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3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 세계 홍역 발병 건수는 지난달까지 모두 36만 4,80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2만 9,239건과 비교해 급증했습니다. 가장 많은 발병 건수가 보고된 국가는 콩고 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우크라이나로 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시국 선언격의 8.15 국민대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기총은 한미동맹 파기와 경제 파괴, 안보 해체 등을 문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이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하야는 시간 문제일 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제2건국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미서부 남가주 한인교회가 일제히 광복절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과 남가주 교협이 공동 주최한 기념 예배 및 축하 음악회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삼남인 랄프 안 선생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1부 기념 예배에선 설교와 특송, 안 선생의 회고, 2부 축하 음악회에선 합창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조종환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경기 포천시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란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종환 담임 목사는 참된 신앙은 내 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에 나를 맞추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 이벤트로 어드벤처 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 그룹 스터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